로이터의 아주 중요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 보시면 어젠데요. 한국에 지금 포위가 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젊은 보수 남성들 가운데에 동맹을 확보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립됐지만은 젊은 남성 보수들을 새로운 우군으로 확보하고 있고 그들이 합류하고 있다. 물론 이제 맨뿐만 아니고 이제 위민도 이제 합류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현상이 좀 도드라지기 때문에 이런 워딩을 뽑은 거죠. 보면은 제가 이 기사를 이따가 좀 읽어드리겠지만 동영상을 좀 보고 싶어서 좀 찾아봤더니 이 남성분이 아주 잘생긴 남성분이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연설을 한 남성분을 이 로이터가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이 실린 보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연설한 영상도 이 유튜브에 있는데 무려 구독자가 1700만 명이 넘는 이 외신 채널에 이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어 자막이 달렸고 한국어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말을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이 학생분 박병헌 학생분 대학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12월 12일 그러니까 12.3 이후에 12월 12일에 더 구체적으로 계엄의 어떤 구체성을 밝히셨죠. 이거를 이제 봤다. 이거를 들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듣고 난 다음에 유튜버들이 진실을 알리는 것을 보았고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한국의 이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분노로 끌어오르게 되었다. 이게 지금 계엄령을 보고 계몽령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걸 부르고 있거든요. 정말 진짜예요. 왜냐면은 이 나라 정치가 미디어가 타락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업적도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대통령이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막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통해서 화들짝 놀랬지만 가만 보니까 이거 다 맞는 말인 거예요. 12월 12일에 담화문이. 그 다음에 유튜버들이 해설해주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맞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언론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다 가짜라는 거를 자기가 알게 되고 끌어올랐다는 거예요. Made my heart boil with anger. 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This is the country. 이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고 대한민국은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우리 기성세대분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한다. 만약에 우리가 죽더라도 뭐 그거는 그냥 그걸로 끝이지만 이거는 당신들 청년들에 관한 거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그래서 이 나라가 큰일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야 이제는 지는 세대지만 청년들한테는 현실이다. 이런 조언을 현장에서 들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이러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이 집회에 참여하게 만들었다고 또 보면은 영어로 또 연설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한 인재가 나와서 영어로 연설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이분 혹시 제 방송 보시면은 이메일로 좀 주시면은 나중에 거리에서 좀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굉장히 똑똑한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어떠한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Actually, it did not cause any kind of actual harm including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e charge of insurrection cannot be established.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 민주당이라는 조직은 최근에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 스스로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란죄 철회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탄핵 시비라는 것이 지금 내란죄 철회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헌재도 깨갱해가지고 어제 하려고 했었던 브리핑을 취소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왜? 내란죄 철회를 하게 되면은 탄핵의 구성 요건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짜장이 없는 짜장면은 짜장면이 아니에요. 갈비가 없는 갈비탕은 갈비탕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니까 그럴 거면 국회에서 우리는 표결하지 않았다라는 논리가 뒤따라오게 되면서 안철수마저도 이거는 국민 기망이기 때문에 재표결하자 이러는 거고 헌재에서 발간한 해설서에도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면은 재표결해야 된다. 그리고 재의결할 경우에도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며 심지어 피청구인의 동의까지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해설서에. 무슨 말이냐면 탄핵을 소추할 때에 내란이라고 그렇게 했잖아. 근데 그거를 뺄 거면은 피청구인 즉 윤석열 대통령 측의 동의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또는 국회에 재표결을 붙여라고 명령하고 있고 그 경우에는 재의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철수마저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재표결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힘도 지금 자신 있게 내란죄에 동조한다라는 게 겁먹어서 배반표가 많이 나왔을 것인데 5명만 자수를 하면은 재표결하도록 우리가 밀어붙이겠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국힘이. 근데 이 똑똑한 얘기를 대학생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난 정말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창창한 것 같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한미관계도 지금 강조하고 있고 근데 요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래도 이 로이터가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들은 건 있는지 보수 성향의 한국의 중앙일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 에딕션 유튜브에 중독돼서 음모론 때문에 계엄령을
일으켰다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요거는 질문을 잘한 거예요. 왜? 세간에 있는 의혹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언론의 참된 업무거든. 근데 여기서 이 학생분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데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 그래요? 저희가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네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든지 뭐 몰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진실을 전하는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 나는 자료를 다 찾아봤다. A lot of material. I realized that 나는 깨달았다. 근데 한국 미디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분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판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거든요. 정당이 이끌고 정당이 지금 계속해서 속썩이고 국민들이 분노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구조가 깨지고 위기 속에 국민들이 다 쏟아져 나오면서 정당 지지율이 뒤집어지고 있고 그 따뜻한 말 합리적인 보수 막 이런 것들은 절대로 외연 확장이 안 되던 것이 오히려 위기 속에 외연 확장과 중도 확장이 일어나고 있고 레거시 미디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정치의 향방과 가공된 어떤 것들을 알려주던 그 시대에 균열이 가면서 미디어를 직접 소비를 하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똑똑한 젊은 시민들이 양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지금. 근데 감사하게도 이 로이터 제가 쭉 읽는데 깜짝 놀란 게 이 박병환 학생분이 김성원을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저죠 그죠? 로이터에 제 이름이 들여 실렸습니다. 2020년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이 선거가 잘못됐다 사기다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한국의 지금 상황도 똑같은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다라는 김성원의 주장을 인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최근에 했습니까? 이거 아마 제 워딩을 아마 그대로 학생이 옮긴 것 같아요. 2020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잡기 위해서 막 그렇게 목소리를 냈는데 잘 안 됐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인서렉션 내란죄로 기소가 됐죠. 그런 것처럼 한국의 대통령도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수호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한 저의 내용을 이분이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주장이 말이죠. 한국의 똑똑한 청년이었다 이러면은 외신 쪽에서도 반응을 하거든. 왜냐면 일부 20% 10%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막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지지율이 막 50%까지 올라가고 여기에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한국과 미국의 연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또 국제사회에 또 다른 어떤 한국의 정치 흐름이 생성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때려서 민주주의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프레임이 박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싸우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나가서 싸우니까 로이터가 이걸 실잖아.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들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청년 운동이 항상 제도권과 이게 힘을 합치면 더 폭발력이 생깁니다. 왜냐면 좌파들이 그렇게 싸우거든요. 좌파들이 항상 안 됐던 게 뭐냐면은 거리에서 싸우는데 자신들을 밀어주고 자신들을 끌어주는 정치인 제도권이 없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거기 힘이 안 붙었던 거고 미국도 오바마의 스승인 사울 알린스키가 그거를 지적하면서 제도권과 결합을 해야 된다 주장했거든.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기술을 좌파들이 원래 잘 써. 근데 보수가 당연히 그거는 더 해야 됩니다.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진영이 그걸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진영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마가 무브먼트가 거리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제도권이랑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CPEC이라는 무대와 YAF 이런 단체를 통해서 이게 결합이 되거든요. 터닝포인트 USA 대표인 찰리 커크도 기성 정치인들과 콜라보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게 공신력과 에너지 두 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안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지는 올랐지만은 여전히 방심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싸우자고요. 이 로이터에서 또 어떤 현상을 지적했냐면은 한국의 영 컨서버티브맨 그러니까 젊은 보수 성향의 청년들이 이게 미국이랑 좀 비슷하게 가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대선 때 청년 남성들 63%가 윤 대통령을 뽑았다. 0.73%로 대통령이 겨우 이겼는데 이거는 26%의 청년 여성들이 윤 대통령을 뽑은 것과 대조적인 것이다. 근데 이제 여성층도 우리가 끌어올려야지. 미국도 이런 현상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청년들이 지금 왜 이렇게 지지율 40% 넘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42.4%, 계엄령 이후에 17%였던 게 42.4%가 됐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청년 지지율이 10%에서 20%대로 내려갔던 게 40% 지금 돌파해버렸어. 이유가 뭐냐? 열기를 잠깐 걷어내고 제가 그 하부에 있는 요소들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청년들이 지금 왜 거리에 나오고 자발적으로 MBC, JTBC에 가가지고 왜 막 욕하고 그러냐면은 존재론적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취업도 안 돼. 집도 못 사. 수도권에 더 이상 이게 뭐 월세도 감당이 안 돼, 전세도 감당이 안 돼. 계속 밀려나. 존재론적 위기야. 거주에 대한 어떤 위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경제적인 자유에 대한 위기. 그러니까 주식이랑 비트코인 하고 이런 것도 막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존재론적 위기인데, 근데 막 무기력하게 이렇게 있다가 물론 이제 잘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은 지금 대부분 어렵거든 상황이. 물가도 오르고. 근데 이 상황에서 계엄령을 딱 때렸는데 처음에는 이상하다 이거. 근데 알아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총체적인 안보 위기와 중국 공산당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고 간첩들이 드글드글하는 걸 보니까 이 존재론적 위기가 확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더 이상 이건 아니다. 그거를 보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하겠다. 여기에 리더의 진정성을 보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한테 어필되는 리더십이 뭐냐면은 미국이랑 똑같은데 트럼프를 분석한 빅터 데이비스 앤슨이라는 스탠퍼드 대학교 싱크탱크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빅터 데이비스 앤슨도 민주당에 계셨던 분인데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분석한 게 뭐냐면은 트럼프는 이상하다. 왜냐면은 머리도 맨날 똑같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금발로 어색하게 염색한 이 머리 촌스럽다 어떻게 보면. 맨날 이 똑같은 빨간 넥타이에 네이비색 정장에 퍽퍼짐한 이런 양복 입고 와가지고 이 YMCA 하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열광할까? 기득권에 대항해서 모든 걸 걸고 싸우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를.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미국의 보통의 사람들을 공화당 중상층한테 인기 없거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그 리더의 진정성이 확 몰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청년들도 보면은 제일 싫어하는 게 내로남불. 그래서 조국한테 분노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위선 싫어하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번지르르한 말만 하고 리스크를 안 거는 리더를 싫어한단 말이야. 야 이거 해 이거 해 뒤에 앉아가지고 이거 해. 야 이거 안 해놨어? 짬처리 맡기고 이런 거 화가 난단 말이야. 근데 앞에 나와가지고 야 내가 총대 다 메고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알아서 해봐. 아 그건 오케이. 그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그 진정성 있는 걸 보거든요 우리 사회가. 근데 청년들은 또 그걸 원하는데 대통령께서 솔직히 말하면은 세련된 거 하면은 막 이렇게 막 외관적인 거 꾸미고 이런 거는 한동훈이나 그다음에 뭐 이상한 뭐 사이비 정치인보다는 그래도 좀 투박한 느낌 있잖아요. 막 야구부 감독 같고 이렇게 딱. 근데 그래도 리더의 진정성을 이번에 확 느낀 거거든 우리가. 여러분 계엄령 잘못 때렸다가 망하면은 이거 그 사형입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야. 근데 건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우리가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 보면은 대통령을 왜 이렇게 지지하는 거? 나타난 거 또 뭡니까? 경제력 자유와 합리성 추구거든. 근데 민주당 하는 꼬라지 보니까 요즘 사람들 똑똑합니다. 딱 봐도 야 저거 민주주의니 뭐 이상한 뭐 헛소리 해도 결국에는 이재명 깜빵 가기 싫어서 그런 거 다 아는 거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합리성인 건 뭡니까? 계엄령을 내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거 알아보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산 삭감, 청년 예산 삭감, 초급 장교 예산 삭감, 원전 예산 삭감, 동해 유전 개발 예산 삭감, 그 다음 드론 예산 삭감,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삭감. 경제력 자유. 그거 뭐 양국관리법부터 해가지고 노란봉투법, 그 다음 국채증여법 이게 다 사회주의 법안인데.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열받을 만한 짓을 다 한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제일 심한 거 기득권에 대한 분노. 이때까지 선관위 믿고 투표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했는가. 채용비리 1200건 선관위. 우리 믿고 투표했거든. 근데 왜 이렇게 해놨냐 이거 도대체. 선관위 서버도 제공 안 해. 우리의 소중한 투표지 이미지도 원본을 제공 안 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재검증 현장에서 전자개표기도 그게 안 된대. 검증이. 루페라고 해가지고 투표지를 보려면 루페를 보면 끝나요. 이게 진짜 투표지인지 아닌지. 인쇄 전문가가 보면 알거든. 종이 전문가들이 전화해가지고 내가 종이 협회 무슨 그건데 그거 어디서 났냐고 경상기억종이 뭐냐 물어보니까 뭐 그게 아니래 그냥. 그러니까 결국 영상 내렸잖아. 우리가 믿었거든. 청년들이 믿고 그냥 투표를 한 거야. 근데 기득권 너무 심하잖아 이거는. 언론 믿고 이때까지는 인용하고 그랬는데 결정적인 때만 되면은 우리를 세뇌하고 매트릭스에 가두고 이재명한테 나라를 헌납하는데 앞장서고 그거에 대한 분노가 있다라는 거지. 언론 기득권, 선관위 기득권, 국힘 기득권, 민주당 기득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뭘 했냐 이거야 당신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분노가 일어나니까 이 네 가지 요소 때문에 지금 청년 민심이 폭발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민주당 잘 명심해라. 잘못하면은 당신들 정당 자체가 찢겨져 나갈 수 있으니까 빨리 항복해라.